아청법으로 걸린다? 제가 보기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다 걸릴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고발당하기 전까지는 이 법에 의해서 자기가 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고발됐을 시에는 중범죄자에 해당한다는 것도 몰라요. 질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경찰에게 누가 고발을 하느냐. 1번 고발 여부. 2번 경찰은 당연히 검찰을 보내요. 검찰에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지, 이게 중요합니다. 제 사례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성인처럼 생긴 캐릭터들이 사복을 입고 러브호텔을 갑니다. 근데 역해가 이런 말을 해요. 아, 오늘 숙제 덜 했는데. 아니면 숙제 걱정을 좀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일이 생기느냐. 검사님이 이러셨대요. 대학이면 과제지 왜 숙제냐. 숙제라는 점에서 얘는 아동청소년이 확실하다. 수의결이 미성년자 아니라도 어리게가 자청법에 해당된 경우는 제가 이미 사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그 작품명은 공개를 하지 않겠지만 일단은 성인 설정이었어요. 아예 성인 설정인 캐릭터를 가지고 연성을 했는데 뭐 연령대는 좀 어린 편이죠. 그래도 20대 초반 뭐 이런 시기니까. 근데 그게 이제 고발이 들어갔습니다. 고발이 들어갔는데 경찰 측에서는 그래서 아, 이건 무슨 작품의 무슨 캐릭터니까 몇 살이에요, 괜찮습니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검찰에 넘겼습니다. 근데 검찰에서 이거를 뭐 그래 뭐 범죄인가 뭐 약하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경찰에서도 수사했고 올라온 건인데 어떻게 하지, 대충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보통은 구약식을 하거나 아니면 기소유예를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위법행위가 되는 거예요. 성인 가상 인물인데도 잡혀갈 수 있어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다 거짓말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이틴이랑 20대 30대가 외모 차이가 극심하게 나나요? 아니에요. 안 나요. 진짜 안 나. 안 나잖아요. 뭐 엄밀하게 따지면 성인 캐릭터들도 과거사 얘기 나오고 과거사에 뭐 소위 말하는 연애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체 창작을 하면 걸리는 거예요. 이번에 문제된 작품 진짜 들으면 다들 아실 작품이고요. 엄청 초메이저고 뭐 좀 시간이 지났긴 하지만 커플링도 엄청 메이저고 심지어 캐릭터들은 엔딩 시점에서 성인이었습니다. 그래도 걸려요. 재판 넘어간 거예요. 15금 정도의 수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처벌 사례 중에서 제일 그 수위가 낮은 게 옷 위로 거랑 속옷 하는 거 정도까지는 이게 이제 기소유예 거기까지는 갔어요. 그리고 이게 기소유예가 가더라도 이게 스크래치 나는 겁니다, 인생에. 성인인증 조치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성인인증 조치가 안전하지 않은 게 성인인증을 걸고 올리신 분들도 잡혀갔어요. 심지어 무료 공개도 잡혀갔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전부 걸립니다. 성인인증 걸리고요. 그리고 온라인 게재 그냥 걸리는 겁니다. 판매 걸리고요. 샘플만 뭐 여러모로 이제 다듬었다 걸립니다. 왜냐? 산 사람이 고발하면 끝이에요. 이 아청법이라고 하는 걸 되게 사람들이 물렁하게 보시는데 같은 논리로 아동에 대한 학대 방지법, 아동보호법이 나왔어요. 그 아동의 표현물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뭐 학교에서 애들끼리 싸우는 이능 배틀물 다 안 되는 거예요. 판타지? 안 돼요. 뭐 16살인데 모험가 등록하러 갔다? 그러다 괴물한테 물려 죽었다? 안 돼요. 그냥 안 돼, 그런 거. 법이라는 게 그런 거라니까요. 성적인 여지라는 거는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여성을 가학적으로 다루는 내용 자체가 과연 성착취가 아닐까? 성기가 안 나오지 않는다고 성착취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판단 주체인 검찰, 법원이 하시기 나름인 거예요. 아청법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소지, 시청, 제작을 했을 때 걸리는 거고요. 소지, 시청, 제작이 어떻게 걸리냐면 디지털 판본을 가지고 있으면 걸립니다. 근데 작업 다 뭘로 하죠? 포토샵, 클립 스튜디오 이런 걸로 하죠. 디지털 작업이죠. 그리고 뭐 만약에 손그림을 했다고 하더라도 스캔을 해서 보정을 좀 하고 그 상태에서 아니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에 인쇄도 디지털인데 다 불안해 하시는 게 맞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이 행위는 글 쓰는 거 빼고, 글 쓰는 것도 범죄 될 뻔했죠. 글 쓰는 거 빼고 전부 범죄 행위에 가까워요. 이게 온라인 게재 서비스, 저는 이렇게만 쓸게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서 문제가 터져요. 계속. 이번에 문제 생긴데도 집중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고발을 합니다. 진짜 많아요. 이게 남자간 여자간지 몰라요. 남자가 태미 죽어봐라 이러면서 고발을 했을 수도 있고요. 여성 팬덤 층에서 누군가가 나 이 리버스 싫어하고 했을 수도 있어요. 온갖 사정이 다 있습니다. 왜냐면 고발이 너무 쉬워요.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려요. 저도 못 드려요. 왜냐면 저도 이 법을 아무리 연구해도 이 법은 누더기고 구멍투성이라는 것밖에 확신을 못하지, 이 법이 어디까지 처벌 가능하고 어딘 처벌 안 하고라는 그 경계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 못 긋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못 그어요. 아청법을 위반했다는 건 성범죄예요. 중대범죄입니다. 이게 중대범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조사할 의무가 있어요. 그냥 경범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상 송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송치가 되는데 판단을 검사님이 하는 거죠. 그래서 검사님이 판단하시기에 좀 그렇네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림인데 그냥 만화 캐릭터들 가지고 연성한 거잖아요. 이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죄는 또 못 줘요. 무죄는 못 주지만 그래도 이해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럼 좀 뭐 반성문 좀 쓰시고 예방교육 이수도 좀 하시고 대신에 그러면은 이제 그 조건부 불기소 처분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합니다. 근데 안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번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공판을 가는 거예요. 엄청 힘듭니다. 그냥 검찰 가시는 그 검찰청 앞에서 지검 앞에서 쓰러지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검찰 내부의 고압적 분위기 장난 없고요. 경찰도 잘못 관리면 엄청 고압적입니다. 진짜로 제가 아는 분들이 잡혀가서 처벌을 받았어요. 심지어 공판 넘어가면 징역 3년 이상의 중범죄이기 때문에 그냥 처리가 안 돼서 국선 변호사가 붙어요. 무조건 붙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없다, 날조다, 무슨 뭐 선동이다, 뭐 공포주장이다 이러는데 그 소리를 제가 한 명한테만 듣겠습니까? 피해자분은 막 울고 막 저랑 회의하시다가 뭐 어머니가 너무 걱정하신다 이러면서 가시고 뭐 별별 일이 다 있는데 지금 정작 당장 위험한 사람들이 제 말을 안 들어요. 징역살이가 나오는데요. 이번에 단순 구매하신 분이 징역살이가 나올 뻔했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아청법이 강화됐기 때문이에요. 강화돼서 지금 현재 아청법은 벌금형이 없는 1년 이상의 징역이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문제가 잡혀가신 분들이 공론화를 안 했고 지금까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발당하기 전까지는 이 법에 의해서 자기가 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고발됐을 시에는 중범죄자에 해당한다는 것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얼레벌레 굴러가 왔던 거고 아무도 몰랐던 거죠. 제가 공론화를 한 이유는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고발하고 사람들을 말하자면 이제 이 고발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하는 뭔가가 있어요. 이 누군가가 기획해서 자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모르시고 그냥 당하면 여러분도 고발당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올리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고발 안 하길 그냥 물 떠놓고 빌어야 돼요, 지금은. 이게 지금까지도 많이 있었어요. 이게 여성향에는 저격이 많았고요. 그리고 특기가 있어요. 여성 창작자가 페미니스트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진짜 파묘를 싹 합니다. 싹 해서 아청법 걸릴 것 같은 거 다 고발해요. 네. 지금까지 페미니스트 창작자분들이 다 갑자기 사라지신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형사상의 이유. 그냥 사람이 성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딸깍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딸깍. 이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저 새끼를 좆되게 해주는 버튼. 심지어 이건 유도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님 요즘 누구누구 좋던데 연상해주세요 했다가 하거나 신고하면 어쩔 거예요. 어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레진이 예전에 한번 차단을 당했어요. 레진이 차단당한 해프닝이 있었고 이 해프닝이 왜 있었냐면은 이 방심의 측에서 말을 하기에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웹툰이 신고가 되어서 자기들은 프로테스트상 처리를 했다라고 했거든요. 잠깐만에 끝나긴 했는데 이게 사실 현실적인 위협이 되는 건 사실이죠. 현재 출판 간행물이라고 하는 건 간윤위 규정을 따라요. 현행 이 정식 발행은 간윤위 합도장을 찍어주는 게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이게 아청법으로 문제가 되면 이게 법 체계의 문제예요, 사실은. 법이 그렇게 기능하면 안 되는데 기능하고 있는데 그 법이 그렇게 기능하는 것 자체가 산업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가 됐을 때는 검찰이 때려잡을 수가 있는데 산업 자체의 문제가 되면 이게 사실 어른의 사정, 돈의 문제가 되죠. 그래서 창작자만 검열당하고 있고 창작자만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거지 사실 웹툰 산업 자체가 그렇게 해서 위협적이냐라고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웹툰 플랫폼을 통한 상업 발행자들도 고발을 됐어요. 근데 예전에 레진 차단의 해프닝이 있었으나 그 해프닝이 오히려 역으로 작용을 해서 아니 간윤위에서 얘기도 하고 올라온 건데 정식으로 발행된 건데 이걸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떡하니 정도가 되어서 사실은 이 문화산업 자체에 대한 정부에서의 그 부처에서의 기조가 뭐냐면 산업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웹툰, K-웹소 엄청 뜨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초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사실은 말하자면 봐주기가 있는 거지 아청법으로 걸린다? 제가 보기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다 걸릴 수 있어요. 단순 소지 위험합니다, 이제. 단순 소지가 왜 위험하냐면은 단순 소지가 법에 걸려요. 근데 안전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단순 소지를 경찰이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없어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까기 전엔 몰라요. 근데 단순 소지가 예전에도 잡혀가신 분이 있는데 어떻게 잡혀갔냐면 경찰의 다른 혐의 이런 걸로 조사를 받으시다가 그 임의 제출을 요청을 받으셨어요.
이미지 제출. 이미지 제출이 뭐냐면 우리가 수사를 위해서 내 컴퓨터 혹은 뭐 스마트폰 이런 게 필요하니까 내라는 거거든요. 냈습니다. 냈더니 나온 거예요. 낙천법에 걸릴 만한 창작물이. 그러면 이제 기소 가는 거죠. 근데 컴퓨터를 그냥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괜찮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진짜 다이렉트로 고발을 때렸는데 고발에 대해서 경찰이 이거를 압수수색을 하겠다라고 해서 법원 영장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들어오면 오타쿠들은 다 걸리는 거죠. 경찰 측에서도 고발이 됐으니까 수사를 한 거고 거기서 확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고발이 되지 않은 것도 수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누군가가 가지면 후면에도 잡혀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 고발, 뭐 인지 이런 거에 무조건 무효 여부예요. 좋아요도 지금 법에서는 판례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법이 강화되면서 시청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봤다라는 게 중죄입니다. 내가 좋아요를 했다는 거 그걸 봤으니까 좋아요를 누른 거잖아요. 액티브한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아직까지 적용례가 없는데 좋아요를 찍었다는 것으로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일단 탈퇴하시거나 하도 기록은 남고요. 그거는 탈퇴하고 나서 이제 구매 이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2년 이후 파기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파파존스 사례에서도 보듯이 파기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요. 트위터 비계가 안전한가를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 트위터 비계가 안전하지가 않아집니다. 왜냐? 트럼프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이제 창작물에 대한 성엄숙주의를 이제 들이붓고 있어요. 그래서 성인 게임도 지금 굉장히 많이 규제를 받고 있고 네. 트위터가 지금 되게 개인 신상 정보를 잘 제공 안 하잖아요. 신상 정보 제공 안 하는데 제공을 거의 유일하게 하는 게 뭐냐면 성가해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는데 이 사람 고발하고 싶다. 고소하고 싶다. 라고 하면 자료를 줘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한국에서 생성된 비계들을 싹 다 털어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빠른 연성들 전부 다 경찰에 넘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보죠. 있죠. 아직 안 했을 뿐이지. 그리고 저는 사실 구매자를 잡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고 봐요. 여러분한테 충격적인 얘기겠지만 구매자를 잡으면 피해자가 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야청법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지금까지 창작자만 잡혀가던 게 이래서 문제였구나라고 인식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나이브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건 여러분이 위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위험해지고 나니까 이렇게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부터는 그런 실체적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1번 김한민이 했던 얘기 정리해가지고 예비 퍼뜨리기. 제 정책자료 제발 꼭 좀 읽어주시고 이 정책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해야 성범죄도 잡고 창작자도 보호할 수 있고 이렇게 논리를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관심 가는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님한테 보내준다거나 지역구에 있는 행사 참석을 좀 하세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건 팬분보다는 창작 활동하시는 분의 당사자성이 중요합니다. 창작할 활동하시는 분들, 특히 뭐 이제 현업으로 좀 해보신 분들은 더 좋겠죠. 이런 분들이 거기서 의원실한테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 주변에서 피해받고 이렇게 피해받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고통스럽고 공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한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자료를 내놨더라. 근데 민주당에서 나왔는데 이때 뭐 아청법에 대한 이런 뭐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사회적으로 오히려 여론에 오히려 지탄을 받아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됐다. 근데 나는 이런 법이 꼭 이렇게 개정돼야 된다고 본다. 안 그러면 내가 창작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 내가 언제 성범죄자가 될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의원실에서 간담회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간담회 하자고 하는데 그럼 하거든요. 해주거든요. 아무튼 이제라도 믿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제발 주변을 많이 설득해주세요. 진짜 큰일이에요.